환경자원순환센터가 봉쇄되면서 쓰레기 처리 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데 지원 사업 약속을 놓고 갈등을 벌였던 제주도와 마을회가 추가 협상을 통해 봉쇄 해제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여기저기 쌓여 있고 그 위로 천막이 씌워져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봉쇄로 지난 주말 쓰레기를 임시 보관 중인데 악취가 나기 시작해 막아놓은 겁니다. 이처럼 각 읍면동 지역에 마련된 임시 쓰레기 집화장에는 아직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동북리 주민들이 환경자원순환센터를 봉쇄하면서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 상황. 농경지 폐열 지원 사업 약속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지만 제주도와 마을회는 추가 협상을 통해 막았던 진입로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제주도가 브리핑을 통해 대체사업 추진협의체 구성을 공식 발표하는 조건으로 마을회가 진입로에 설치한 천막 5동을 철거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도는 마을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협의 내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쓰레기 반입이 가능해지면서 우려했던 쓰레기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체 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 가능성이 있어 추가 봉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MBC는 체육회 안에서 벌어진 직장 내 괴롭힘과 강제 추행 등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 문제가 여기서 그치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회계 담당 직원이 보조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 제주 개최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인 제주도 체육회. 그런데 최근 이곳에서 보조금 횡령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4월에 바뀐 회계 업무 담당자가 전임 직원이 보조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확인한 겁니다. 체육회 계좌에서 500만 원이 넘는 돈이 이체됐는데 돈이 넘어간 곳은 기관이나 단체가 아닌 처음 보는 개인이었습니다. 전임 직원은 단순 실수라며 돈을 돌려줬지만 추가 확인 결과 지난해 8월부터 같은 수법으로 4,600만 원을 이체했고 돈을 받은 계좌는 부모 소유였습니다. 도체육회는 해당 직원을 직무정지시키고 보조금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횡령 혐의가 확인되자마자 변호사 그리고 노무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선제적 조치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경찰은 최근 해당 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횡령한 보조금의 사용 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은 횡령한 보조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말할 수 없다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한 회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변제하 다 하고 반성하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도체육회는 확인된 횡령금 말고도 직원이 추가로 횡령한 보조금이 더 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해당 직원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입사한 지 1년도 채 안 된 직원이 8개월 동안 수천만 원을 빼돌리는데도 실태 파악조차 못하면서 보조금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정선군의 폐광 지역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 지원을 위한 창업 119 센터가 마련됐습니다. 옛 119 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해 입주 기업을 지원하고 주민 복합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정선군 옛 신동 119 안전센터가 폐광 지역 창업 119 지원센터로 탈바꿈해 문을 열었습니다. 2022년 센터 이전으로 빈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업무 공간과 공유 주방, 회의실 등이 들어섰고 열린 카페 공간도 생겼습니다. 사전에 입주 기업을 모집해 식음료, 체험, 기술 등 9개 팀이 선정됐고 하반기부터 맞춤형 창업 준비 교육이 진행됩니다. 창업 관련 교육 및 1:1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그분들이 이제 내년도 그리고 더 뒤에 폐광 지역에서 창업을 하실 때
그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과 또 연계를 해서 입주기업은 무상으로 공간 사용과 컨설팅을 지원받고 폐광 지역 4개 시군에 창업하면 3년간 최대 2억 원이 지원되는 공모 사업에도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창업 준비 초기 투자 비용과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3년 전에 귀촌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딘가에서 오픈을 하고 무언가를 준비를 한다는 게 굉장히 모르니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강원도는 빈 건물을 주민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침체된 폐광 지역에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창업 보육센터 기능을 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먼 곳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좀 활성화가 안 됐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창업 교육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강원도 내 폐업률이 증가하고 자영업자 비중은 줄어드는 가운데 더 열악한 폐광 지역에 창업 119 지원센터가 문을 열면서 창업 문턱은 낮추고 생존율은 높이는 거점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순천시가 동천하구 습지에 갯벌 치유센터를 포함한 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에 나섰습니다. 순천만 생태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역 환경단체는 애써 되살린 습지에 다시 인공 구조물을 짓는 것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이사천 절강이 굽어 흐르는 녹색 땅. 지난 2009년 농경지를 습지로 복원한 곳입니다. 순천만과 내륙을 잇는 생태축 역할을 해왔습니다. 순천시는 복원 뒤 방치됐던 습지에 갯벌 치유센터와 휴양시설을 포함한 관광 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생태자원을 활용해 갯벌 명상과 음식, 탐조 등 치유관광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비 포함 총 320억 원을 들여 내년 하반기 착공이 목표입니다. 순천시는 자연과 생태를 훼손하지 않고 최소한만 개입해 시설을 짓겠다는 구상입니다.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환경단체는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애써 되돌린 습지 위에 인공 구조물을 짓는 건 다시 생태계를 훼손하는 모순적 행위라는 겁니다. 습지에 대규모 콘크리트 구조물을 짓는 것은 생태 수도로 브랜딩했던 순천의 이미지마저 훼손하는 반생태적 사업입니다.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진정한 생태치유 대안을 함께 모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반발에 순천만의 원시 생태성을 해치지 않고 사업 전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치유 콘텐츠를 개발하고 새롭게 도시 브랜딩을 해가는 과정 안에서 시민들 참여나 시민단체 의견을 충분히 열어놓고 과정 속에 담아낼 예정입니다. 농지에서 습지로 변한 상징적인 땅이 16년 만에 보전과 개발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종일 구름 낀 가운데 흐리고 습한 공기가 감돌겠는데요. 현재 제주의 하늘은 금방 비가 내릴 것처럼 안개가 자욱하게 껴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는데요. 가시거리는 500m 미만으로 짧아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보여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곳곳에 빗방울도 떨어지겠습니다. 한낮엔 자외선도 강해서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은 북부 19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부 18도, 남부 지역 20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24도, 서부 23도, 남부 지역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안개도 오락가락 끼겠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어서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전 해상에서 다소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항해나 조업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날은 덥고 공기는 습해서 몸이 쉽게 지칠 수 있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보완토록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에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보완을 요구한 핵심 내용은 항공수요 예측과 주민 수용성 관련인데 항공수요 예측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 변화된 항공수요를 분석할 것인지 포함토록 했습니다. 또 주민 수용성과 관련해서는 찬반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도록 했습니다. 제주도가 준비서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준비서 접수 25일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절차는 일시 중단됩니다. 제주도가 시행하는 단체 관광 인센티브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이정엽 국민의힘 도의원은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단체 관광 인센티브로 올해 47억 원 등 5년간 17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동창회 등의 단체가 여행사를 통해 제주에 오면 양쪽 모두 지원을 받는 이중 지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대형 숙박업소와 여행사의 지원이 쏠리고 개별화, 고급화되는 세계적 관광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농아인 문화 페스티벌이 오는 14일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14번째를 맞이하는 이 행사에서는 도내 농아인과 자원봉사자, 도민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편 영화 상영과 수어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행사장 주변에서는 농아인 예술작품 전시와 도민과 함께하는 힐링 체험 등 부대 행사도 함께 마련됩니다.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1,300여 명이 참가하는 전국 파크골프 대회가 오는 14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회천 파크골프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남녀 일반부와 시니어부로 나눠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예선전을 치르고 16일 결승전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립니다. 제주도는 이번 대회 기간 제주 농수축산물 홍보관을 운영하고 제주 특산물 시식과 판매 행사도 벌일 계획입니다. 건물에 부딪혀 뇌진탕 증세를 보였던 천연기념물 붉은 배새매가 치료를 받은 뒤 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주대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지난달 31일 제주시 노영동 백록초등학교 주변 유리창에 충돌한 뒤 추락해 구조됐던 붉은 배새매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붉은 배새매는 구강 내 출혈로 눈을 뜨지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심각한 상태였지만 일주일간의 치료와 비행 훈련을 거쳐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제주 남방 큰 돌고래 행운이의 꼬리 지느러미에 추가로 폐어구가 걸린 것이 확인됐습니다. 다큐 제주는 지난 3월 꼬리에 밧줄이 걸린 채 발견됐던 행운이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해상에서 폐어구가 추가로 걸린 채 이동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큐 제주는 폐어구에 걸린 뒤 구조에 실패했던 새끼 돌고래 종다리도 지금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가 폐어구 불법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 기관들과 함께 현장 실태를 점검합니다. 해경은 지난달 우도 천지랑 인근 해상에서 길이 200m, 폭 20m에 이르는 저인망 폐 그물이 떠다니는 것을 발견해 수거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선의 폐기물 기록부와 보증금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유실 어구 신고 의무제를 홍보합니다. 여름철 폭염과 태풍을 앞두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까지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35가구를 대상으로 폭염 대비 행동 요령과 건강 수칙을 안내하고 냉방용품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또 점검을 하면서 이들에게 쿨매트와 베개 세트, 냉각 선풍기와 자외선 차단 모자 등 폭염 대응 물품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비해 동제주시 청사는 현 제주시청을,
서제주시는 옛 북제주군청 건물을, 서귀포시는 현 청사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8월 주민투표를 거쳐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확정되면 청사 실시 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공무원 재배치를 위한 용역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